안녕하세요. 이애니소프트 김성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면을 편집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도면 편집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시간에는 평면도를 생성을 해서 평면도에 나타나는 마크나 부재선 등을 어떻게 편집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공해드린 튜토리얼 프로젝트를 가지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뷰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New 뷰에서 어롱 그리드 라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그리드가 생성된 X, Y, Z 평면에 대해서 그리드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플랜 X, Y 평면, Z, Y 평면, X, Z 평면에 대해서 비저빌리티를 위로 한 350, 아래로 350 정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앵글은 플레인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모디파이를 해서 크리에이트를 하면은 이렇게 뷰가 바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아까 플랜 EL 16,000짜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뷰가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생성된 뷰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눌러서 회전을 시켜보면은 3D 뷰지만 평면 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컨트롤 P를 누르게 되면은 다시 평면 뷰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뷰는 현재 3D 뷰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은 위로 350, EL 16,000에서 위로 350, 아래로 350만큼 바운딩 박스를 잡고 그 박스 안에 걸리는 부재만 표현을 하게 뷰를 생성을 한 겁니다. 여기서 컨트롤 P를 하고 이 도면을 가지고 일반 도면을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우측 버튼을 클릭하고 Create General Arrangement Drawing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금 이 뷰를 선택을 하고 옵션에 원 드로잉 포 뷰를 선택을 합니다. 드로잉 프로퍼티에는 특별하게 뭐 설정을 할 건 없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도면을 열기 위해서 오픈 드로잉을 체크를 하고 크리에이트를 합니다.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은 방금 3D 뷰를 가지고 이런 2D 뷰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부재 마크라든지 부재 형상이 이게 테클라의 기본값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란 박스는 도면의 왁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왁구에 맞게 도면의 스케일을 지정을 해서 이 평면도를 도면 템플릿에 맞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요, 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에 가서 도면 스케일을 한 1대 300 정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300 정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뷰가 이만해졌고요. 이거를 여기 이렇게 당겨놓으면 테클라 같은 경우는 스케일이 바뀌게 되면은 이렇게 치수선이나 이렇게 마크가 이렇게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거는 걱정을 하실 필요 없고 ESDI를 돌리게 되면은 여기에 나오는 치수 마크를 싹 모두 지우고 이제 새로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ESDI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화면이 좀 작지만 해보겠습니다.
이 스탠다드 언더바 PL이라는 속성 값을 로드를 하면은요, 여기에 맞게 파트 표현 방법이라던가 디멘전 표현 방법, 그리드 마크 및 그리드 심볼의 표현 방법, 그다음에 접합 후에 된 표현 방법, 그다음에 각종 도면에 들어가는 마크의 표현 방법이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하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의 입맛에 맞게 이 세팅 값들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기본 값을 가지고 한번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부제의 뷰의 이 라인을 선택을 한 후에 에디트 5를 해 보겠습니다. 네, 다 마쳤고요. 제가 스케일을 너무 작게 해가지고 지금 텍스트가 되게 겹쳐 나오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스케일을 300이 아니라 150으로 하고 모디파이를 하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다시 네, 그러면은 편집된 도면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드로잉 에디트를 열고 파트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부제의 표현 방법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부제 표현 방법은 그게 이제 세 가지로 설정이 가능한데요. 파트 프로퍼티즈라는 게 있고, 파트의 속성에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제 부제의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현재 그리고 파트 마크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와 파트의 리프레젠테이션 세팅, 파트 표현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파트 요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DI에서 부제를 크게 구성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은 노란색을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드로잉 파트 프로퍼티즈라는 게 뜹니다. 이제 여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부제 선에 대한 속성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뭐 심볼로 표현한다던가 뭐 아웃라인 모디파이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심볼 리드 파셜 프로파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ESDI는 심볼로 하게 되면은 그냥 부제가 단선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심볼은 별도의 속성을 이용을 해, 별도의 이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생성을 하고요. 지금 이 드로잉 파트 프로퍼티지에서 ESDI에서 사용하는 속성은 요 비저블 라인즈의 컬러 값하고 타입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의 색상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다음 이때 이 객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객체는 파트 심볼이라고 해가지고 부제의 이제 프로파일을 표현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면도에서는 칼럼, 보스, 베이스 플레이트가 사용이 되지 않지만 인면도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컬럼을 클릭을 하고 모디파이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여기가 베이스 플레이트 위치면은 이런 식으로 심볼이 표현되고요. 양쪽에 다 하게 되면은 이제 양쪽 다 끝단에 표현이 되고 베이스 플레이트까지 설정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베이스 플레이트 심볼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을 하고 모디파이를 하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심볼 컬러 같은 경우도 여기서 사용자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볼 타입도 이런 사각 타입이 있고 이런 타입
이런 세 번째 타입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심볼 맥시멈 랭스라고 있는데 현재 이게 1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심볼의 맥시멈 랭스가 1500이 되고 1500까지는 예를 들어 부재의 길이가 1500 이하가 되면은 심볼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500이 되고요. 만약에 1500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게 자동으로 레러티브 랭스로 이제 변경이 돼 가지고 빔 길이의 비율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트 마크 속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마크는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H194라는 이 부재에 대한 파트의 정보를 도면상에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파트 정보를 표현할 때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커넥션 심볼을 만약에 여기다 같이 커넥션이 어떤 커넥션이 사용됐는지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그다음에 유저 디파인드 어트리뷰트를 얘들을 하고요. ESDI에서 여기서 인콰이어 오브젝트를 하게 되면은 offset start 여기서는 커넥션 코드가 안 들어가 있고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커넥션 코드가 양 끝에 이제 MIMI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한번 마크에다가 사용을 하도록 저희가 넣어보겠습니다. 애드를 하고요. 유저 디파인드 어트리뷰트에 애드를 하고 방금 이 키 값을 이제 넣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만약에 이후에 텍스트를 애드를 해서 꺽쇠를 쳐보겠습니다. 하고 이거는 밑으로 내립니다.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요거를 선택을 하고 PL2로 저장을 했죠. 요거를 로드를 해서 모디파이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 아까 그리드는 다 보이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 세팅대로 전체 다 편집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갱신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 스탠다드 PL2를 선택 후 에디트 파트 마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전체 부재에 이렇게 에디트 파트 마크가 다 설정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이 부재 마크에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보통 파이어프루핑 정보라든가 부재 단차값 이런 거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부재 단차값을 넣어볼까요? 이 부재 같은 경우가 인콰이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ES 서포트 얘는 없네. 이 부재는 지금 인콰이어를 하면은 ES 멤버 탑 다운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부재의 속성을 여기다가
얘를 삭제를 하고 얘를 move up을 해가지고 modify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거는 지우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얘를 세이브를 하고 편집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단차가 다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ESDI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 2D 작업을 하면은 단차에 대해서 많이 실수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는 3D에 설정된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했을 때 Edit Party Representation 같은 경우는 이 부재에 이 형상이 변경된 부분만 이제 재갱신을 해주는 거고요. 에디트 파트 마크 같은 경우는 파트 마크가 업데이트 되어야 할 때만 지금 에디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에디트 올은 전체 다 해주는 거고, 딜리트 올과 딜리트 ESDI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 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만약에 리비전이나 이런 사용자가 어떤 노트나 추가 디멘전을 남겼을 때 그 부분은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디멘전이나 이런 도면 객체는 지우지 않고 ESDI에서 생성된 객체만 지우게 됩니다. 하고 만약에 에디트를 하게 되면은 이걸 제가 지웠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찍고 했을 때 이 두 개는 나중에 이제 재편집을 했을 때 지워지지 않고 이제 보존이 되게 됩니다. 네, 나머지는 싹 다 지워지고 요 부재는 요 객체는 이제 살아있는 게 보이죠? 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트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파트 리프레젠테이션은 각각 이 표현되는 파트에 대해서 사용자가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드로잉 파트 타입은 앞서서 이제 셋 드로잉 파트에서 이제 결정됐던 부재 타입들이 쭉 리스팅이 되고요. 여기 익스프레션 부분에 지금 크게 보면은 members in horizontal plane과 members in other plane 있습니다. members in horizontal plane은 이 모델에서 봤을 때 이 빨간 면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면이 되겠죠. 이 도면하고 평행한 부재, 이런 거더라든가 빔, 브레이스 이런 게 이제 members in horizontal plane이고요. members in other plane은 이 도면 뷰 영역과 평행하지 않은 부재들, 예를 들어서 컬럼이라든가 이런 캔틸레버 빔, 그다음에 수직 브레이싱, 뭐 포스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스탠다드 언데바 PL이라는 속성값을 이제 로드를 하게 되면은 ESDI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부재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유저가 색상이나 그다음에 부재 멤버에 대한 타입 그리고 옵셋 이 옵셋 같은 경우는 여기서 부재 여기에서 옵셋은 일단에서
요 거리를 뜻하게 됩니다. 옵셋 길이 이런 걸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멤버스인 아더 프렌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팅들을 다 설정을 해주고 제일 밑에 이제 파트 심볼을 이렇게 할지 이렇게 세 가지 옵션과 색상, 그다음에 프로퍼티스는 아까 설정했던 이 파트 심볼을 이제 세이브 만약에 컬러를 뭐 적색 그래서 스탠다드 2를 해보겠습니다. 세이브 에즈를 해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얘를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파트 심볼이 이제 다 적색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도면에 직접 반영이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엔 이어서 커넥션 심볼과 디멘전, 그리드 표현 방법, 그 다음에 마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테클라 심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테클라에서는 테클라의 그 심볼 에디터라는 그 에디팅 툴이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접합부에 대한 심볼을 사용자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ESDI에서 제공한 심볼이 아니라 사용자가 임의로 만든 심볼을 사용할 수 있고, 이 특징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해진 이 번호에다가 심볼을 그려놓으면 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심볼은 밑에 번호가 보면은 0번이고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번호가 다 표현이 됩니다. 4번, 5번 이렇게 해서 각각의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볼 속성을 한번 열어보면은 여기에 이제 xst라는 심볼 파일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심볼 파일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니까 특별하게 뭐 수정할 일은 없고요. 커넥션 심볼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커넥션 심볼 부분은 방금 이 테클라 심볼에서 그 생성을 한 심볼의 번호를 여기다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부재의 시점, 스타트 부분하고 엔드 부분을 별도로 구분을 하고요. 스타트에 쉐어 커넥션 같은 경우는 커넥션 코드가 이제 S로 되어 있는데 그 심볼의 번호는 12번입니다. 12번이고 심볼의 스케일은 5. 다음에 엔드 부분의 심볼의 넘버도 12번이고 심볼의 스케일은 5번이고, 여기에 이제 아이디는 표현하지 않고 심볼만 표현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쉐어, 모멘트 커넥션, 그다음에 뭐 다양하게 사용자 필요에 따라서 뭐 필드 스플라이스라든가 이런 리무버블 빔 이런 것도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결과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표현이 된 겁니다. 여기서 쉐어 커넥션 심볼, 모멘트 커넥션 심볼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쉐어 커넥션 심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멘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멘전은 디멘전 속성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ESDI에서 제공하는 이 디멘전에 대한 속성은 현재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생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사용자가 이제 눌러 보시면서 좀 더 다른 포맷으로 이제 맞출 수가 있고요. 이거를 지금은 이 스탠다드 언더바 PL로 되어 있는데 뭐 PL2나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디멘전 스타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디멘전 스타일에서는 디멘전 타입과 디멘전 디스턴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디스턴스는 치수선이 이제 1단 치수, 2단 치수선이고 2단 치수선의 끝단과 격자의 끝단이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질지 이제 이런 거를 설정을 해줍니다. 디멘전 타입에서는 이 스탠다드 PL로 된 플랜 도면에서 디렉션이 레프트일 때, 레프트는 지금 오버롤하고 컬럼 도면만 표현이 되고요. 만약에
탑 부분도 마찬가지로 오버롤 컬럼이고,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라이트 쪽에다가 걷어 오버롤 그리드 칼럼 빔 부재를 넣어보겠다. 그러면은 넣고 요게 위로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바뀌고 이 두 개의 부재를 선택을 해서 컴바인을 하게 되면은 오버롤을 하고 빔이 하나의 디멘전에 컴바인 돼서 표현이 되고, 스플릿을 할 경우에는 이제 스플릿이 돼서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름을 이 테스트라고 해 보겠습니다. 테스트라고 세이브 에즈를 하고 클로즈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고, 여기였죠. 디멘전 속성이고 디멘전 스타일을 테스트로 하고 다시 재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 디멘전 그룹 안에서 편집을 하게 되면은 이 해당 부분만 편집이 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지금 우측에 이렇게 이제 오버롤 치수하고 각 빔이 존재하는 부분의 치수를 다 산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격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드 속성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그리드의 테클라 속성을 이제 세팅을 하고, 여기에 ESDI에서 제공하는 그리드의 추가 디자인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리드 풍선의 마크를 원형이나 아니면 절반 나눠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라벨 역시 와이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떤 어플라이를 해보겠습니다. A 얘도 한번 돌려볼까요? 네, 그럼 그리드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크리에이트 마크 부분인데, 마크에서는 워킹 포인트를 오프닝 마크, 워킹 포인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이 연장되는 부분에 여기에 동그란 마크가 표현이 돼서 워킹 포인트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오프닝 마크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도면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그레이튼 같이 오프닝이 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 정보를 자동으로 표현해 줍니다. 다음에 컬마크 부분, 컬마크 같은 경우는 부재에 이제 스페셜 커넥션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있을 때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컬마크를 출력을 해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스페셜 커넥션 마크가 있는 경우 브레이브레이션 심볼 다 켜보겠습니다. 켜보고 그레이팅 심볼도, 그레이팅 심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레이팅이 여기에 있는 경우에 이제 전체가 다 보일지 아니면은 절반 일부분만 보일지, 또 요거 같은 경우는 레더가 이제 평면상에 존재했을 때 레더의 엘리베이션 마크를 표현할지 말지 이런 거를 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에디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워킹 포인트에 대한 심볼이 표현이 됐고요. 이런 심볼 같은 것도 다 사용자가 편집이 가능해서 별도로 편집해서 사용이 다 가능합니다. 워킹 포인트 마크라던가, 지금 이 이미지에서는 그레이팅 마크가 없어가지고 요 마크는 안 보이네요. 이런 마크들은 나중에 이제 도움말을 참조를 하셔서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드로잉 에디트 툴에 대한 설명은 지금까지 마치겠습니다.